2012년 광주 무등경기장, 이종범의 은퇴 경기를 앞두고 한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뚱한 표정으로 타석에 선 그는 당시 휘문중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있던 이정후였습니다. 자신의 영웅이었던 아버지의 은퇴가 못내 아쉬웠던 건지 건성으로 스윙을 한 뒤 곧바로 덕아웃으로 들어가 버렸던 그 소년. 하지만 5년 후 2017년 KBO 리그 개막전, 그 소년은 더 이상 이종범의 아들이 아닌 이정후라는 이름 석자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곧 KBO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고 완벽한 타자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KBO 역사상 가장 완벽한 타자 이정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후는 어릴 적부터 슈퍼스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야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 이종범은 아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자신이 걸어온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아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정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스프링 캠프를 떠나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와 함께 광주 서석초등학교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고 야구부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이종범은 그의 길을 인정하고 묵묵히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다른 DNA를 물려받은 이정후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MVP를 휩쓸었죠. 하지만 그는 이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높은 기대와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이종범의 은퇴와 함께 서울로 이사한 이정후는 휘문중학교를 거쳐 휘문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교 1학년 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찬 그는 탁월한 컨택 능력을 앞세워 고교야구 최고의 1번 타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맡은 유격수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드래프트를 앞둔 3학년 때는 타격까지 부진하며 1차 지명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정후의 타격 능력을 높이 평가한 넥센 히어로즈는 그에게 과감하게 배팅했고 결국 KBO 최초의 부자 1차 지명이라는 진기록이 탄생했습니다. 드래프트 이후 그의 이름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정후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포지션을 외야수로 전향해야 했고 아직 앳된 얼굴에 다소 왜소한 체격은 여느 신인들과 마찬가지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넥센의 마무리 캠프에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동기 김혜성과 함께 참가한 그는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웨이트 트레이닝에 투자하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무사히 스프링 캠프까지 마친 이정후는 캠프 내내 유격수와 3루수 수비 훈련을 소화했지만 짧은 거리 송구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고교 시절부터 지적받았던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넥센의 내야지는 이미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격수 김하성을 중심으로 3루에는 김민성, 2루에는 서건창, 1루에는 윤성민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내야에서 이정후가 설 자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결국 넥센 코칭 스태프는 시범 경기부터 이정후를 외야수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후는 곧바로 자신을 증명했죠. 시범 경기 12경기에서 타율 4할 오프노리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타격 재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침 주전 외야수 임병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그 공백을 이정후가 완벽하게 메우게 되었고 결국 개막 엔트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막전에서 대타로 출전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프로 데뷔전을 치른 이정후. 하지만 진짜 시작은 개막 4번째 경기인 롯데전이었습니다. 롯데의 안경 에이스를 상대로 프로 데뷔 첫 안타를 신고한 그는 이날 3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특급 신인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2회 유희관을 상대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리더니 9호에 김성배를 상대로 3런 홈런까지 추가하며 하루에 무려 2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날 이정후의 최종 성적은 5타수 3안타, 2홈런, 5타점. 이 경기에 수훈 선수로 선정된 그는 생애 첫 인터뷰에서 긴장된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당시 해설위원으로 있던 아버지 이종범을 향해 이따가 집에 가서 봬요 라는 한마디를 남기며 모두를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정후는 넥센의 주전 외야수로 자리 잡으며 꾸준히 경기에 출전해 연일 안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9일 삼성전에서는 데뷔 100안타를 돌파했고 이 기세를 몰아 KBO 올스타에도 선정되며 최연소 올스타전 출장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135번째 안타를 기록하며 LG 김재현이 1994년에 세운 고졸 신인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정후의 질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5일 KT전에서는 158번째 안타를 터뜨리며 LG 서용빈이 1994년에 세운 신인 최다 안타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정규 시즌을 마친 이정후의 성적은 신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리그 정상급이었습니다.
그는 1994년 LG 신인 3인방이 세운 신인 최다 안타와 득점 기록을 모조리 새로 썼고 2007년 임태훈 이후 순수 고졸 신인왕에 등극했습니다. 슈퍼스타 2세의 맹활약은 2017년 KBO 리그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고 팬들은 당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던 양준혁에게 빨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야구를 시키라는 농담 섞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렇게 KBO 리그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2018 시즌을 앞두고 1억 1천만 원에 계약한 이정후는 류현진이 보유했던 KBO 2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하며 기분 좋게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우상인 스즈키 이치로를 따라 등번호를 51번으로 변경하며 더 높은 도약을 다짐했죠. 하지만 시즌 개막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도중 손가락 부상을 입으며 6주 진단을 받았고 결국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되며 2년차 징크스를 우려하던 팬들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정후는 개막 전부터 2루타를 터뜨리며 건재함을 증명했고 전보다 한층 정교해진 타격을 선보이며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5월 13일 두산전에서 린드블럼의 투구의 사구를 맞으며 2주간 결장한 것을 제외하면 데뷔 시즌처럼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좋은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목표는 바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승선이었죠. 하지만 6월 10일 발표된 최종 엔트리에서 선동열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월 19일 두산전에서 3루까지 내달리다 어깨를 다쳤고 검진 결과 어깨 관절 와순 파열로 6주 진단을 받으며 장기 이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실상 전반기를 마감한 이정후는 복귀 후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왜 대표팀에 뽑혀야 했는지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7월 복귀 후 5경기에서 20타수 12안타를 기록하며 완벽하게 돌아온 그는 8월 한 달 동안 타율 5할 3푼 1리 33안타를 몰아치며 리그 타율 1위에 오르는 경이로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결국 이런 무력 시위 끝에 부상으로 낙마한 박건우의 빈자리를 대신해 극적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추가 선발되었고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혜택과 함께 아시안게임 야구 최초의 부자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정후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화와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을 펼치던 그는 수비 도중 또다시 어깨 부상을 당하며 플레이오프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난 후 어깨 수술을 받으며 재활에 들어가야 했죠. 아시안게임 이후 극심한 체력 저하로 인해 아쉽게도 최연소 타격왕 등극에는 실패했지만 이정후는 2년차 징크스를 완전히 극복하며 데뷔 시즌의 활약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당시 이정후의 성적이 훌륭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결장했던 탓에 일부 팬들은 멜 로하스 주니어와 김현수가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하고도 수상에서 밀린 점을 두고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후는 SNS 게시글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내년에는 떳떳하게 수상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렇게 이정후는 또 한 번 성장하며 KBO 리그 최고의 타자로 올라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2억 3천만 원에 계약하며 또다시 3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한 이정후. 전년도 준 플레이오프에서 입은 어깨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한 그는 다행히 스프링 캠프를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시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리한 복귀 일정이었고 여기에 2019 시즌부터 KBO 공인구가 교체되며 타고 투저 현상을 완화하려 했던 변화가 겹쳐 시즌 초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컨디션을 완전히 끌어올린 이정후는 맹타를 휘두르며 두산의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와 치열한 안타왕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정후는 여전히 홈런 개수는 적었지만 2루타와 3루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중장거리 타자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 안타 4개 차이로 최다 안타 타이틀은 놓쳤지만 전 시즌보다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팀을 한국 시리즈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에도 성공하며 이번에는 외야수 부문 1위로 당당하게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쩌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후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장타력을 키우기 위해 벌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시즌 개막과 동시에 확연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막 첫 달에만 5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교한 타격에 장타력까지 더해지며 더 이상 그의 단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타 증가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2루타 개수였습니다. 이정후는 시즌 최종 49개의 2루타를 기록하며 KBO 역대 한 시즌 최다 2루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리어 첫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입증했고 100타점을 돌파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완전체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연히 골든글러브 수상은 그의 몫이었고 4년차 만에 벌써 3번째 황금장갑을 끼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종범의 아들이 아니라 이정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억 5천만 원에 계약하며 5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한 이정후.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KBO 리그 최강자로 군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4월 잠시 부진을 겪었지만 5월 한 달 동안 타율 4할 5푼 1리 37안타를 기록하며 월간 MVP를 수상했고 꾸준한 안타 생산으로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이정후의 가장 큰 발전은 성우안이었습니다. 볼넷 출루가 늘어나며 출루율이 타율보다 1할 가까이 높아졌고 공을 골라내는 능력까지 더해지며 완성형 타자로 거듭났습니다. 10월 15일 삼성전에서 23세 1개월 25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5년 연속 150안타를 달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5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했던 선수는 박용택, 최형우, 나성범, 손아섭이 있었지만 데뷔 시즌부터 5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한 선수는 이정후가 최초였습니다. 10월 25일 한화전에서는 KBO 역대 29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고 최종전에서 타율을 3할 6푼으로 마무리하며 2위 전준우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타격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로써 1994년 타격왕에 오른 이종범과 함께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까지 성공하며 이정후는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 보였던 이정후는 2022 시즌 또 한 번 도약하며 리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부진했던 4월부터 맹타를 휘둘렀고 특히 4월에만 4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장타력을 갖춘 완전체 타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15일 두산전에서는 역대급 팬서비스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당시 외야석에 있던 여성 팬 2명이 이정후 여기로 공 날려줘라는 문구를 적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정후의 홈런 타구가 정확히 그 팬들 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그만큼 이정후의 타석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6월 18일에는 LG 임창규의 공을 피하면서 동시에 1000의 안타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왔고 이 한 장면만으로도 그의 집중력과 신들린 타격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이정후의 컨디션이 얼마나 절정이었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이정후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전 약체로 평가받았던 키움은 상승세를 탔고 7월 28일 이정후는 역대 최연소 및 최소 경기 1000안타를 달성하며 KBO 역사에 또 한 번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런 페이스라면 KBO 통산 3000안타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가 KBO에만 남아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팬들은 이미 그의 미국 진출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키움 팬들조차 그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성공하기를 기원할 정도였습니다. 매년 발전을 거듭해온 이정후는 드디어 6년째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며 리그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처음으로 20홈런을 돌파할 정도로 장타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타격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MVP 수상이 유력해졌습니다. 소속팀 키움은 준 플레이오프부터 기적을 만들며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정후는 포스트 시즌 내내 맹활약하며 팀을 이끌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는 아쉽게 부진했고 결국 팀의 준우승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준우승이 확정된 후 그는 팀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다독였고 이 모습은 그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MVP 투표에서 107표 중 104표를 쓸어 담으며 압도적인 득표율로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버지 이종범과 같은 만 24세 MVP를 수상하며 세계 최초 부자 MVP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KBO 리그를 넘어 메이저리그를 향한 마지막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정후에게 2023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였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KBO 시즌을 보낼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키움 구단 역시 그의 해외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슈퍼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와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이정후.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에 대비하기 위해 타격 폼을 간결하게 수정하며 적응을 위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주목을 받았고 스프링 캠프부터 수많은 스카우트들이 이정후를 주시하면서 그의 주가는 점점 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바뀐 타격 폼의 영향 때문인지 이정후는 좀처럼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타율이 2할 1푼 8리에 그칠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죠. 결국 이정후는 새로운 타격 폼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폼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우리가 알던 이정후로 돌아왔습니다. 7월 11일 KT전에서는 KBO 최연소 7년 연속 100안타를 달성하며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하며 순항했습니다. 그러나 7월 22일 롯데전에서 수비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검진 결과 왼쪽 발목 신전지대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사실상 시즌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찾아온 큰 부상에 이정후 본인은 물론 팬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원기 감독은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팬들과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정후를 대타로 출전시켰습니다. 비록 결과는 땅볼 아웃이었지만 이정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 후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정중히 인사하며 KBO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후와 6년 1억 1,3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스포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계약이 전액 보장이며 마이너리그 거부권까지 포함된 조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샌프란시스코가 그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키움 구단은 포스팅 비용 약 270억을 받게 되며 이정후와 또 한 번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이정후는 마침내 빅리그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적응을 위한 시간을 보내던 중 5월 12일 경기에서 수비 도중 펜스와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결국 왼쪽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며 시즌을 조기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정후에게 거액을 투자한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던 국내 팬들도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정후 본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재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멘탈마저 완벽한 이정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빅리그 첫 해는 아쉬운 마무리였지만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KBO 시절에도 크고 작은 부상들을 극복하며 매번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이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몫을 다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종범의 아들로 불렸던 소년, 하지만 이제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선수가 된 이정후. KBO를 넘어 메이저리그까지 도전하는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정후는 어떤 선수인가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